자, 우리 이번엔 공통수학 1 추기모 12회 해설 영상입니다. 자, 이제 또 12회예요. 또 열심히 달리고 있겠죠? 아마 힘들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고등학교 첫 시험인데 좀 잘 봐둬야 되겠죠? 이제 조금씩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3월부터 열심히 달려오고 있잖아요. 자, 그게 좀 부질없게 되지 않게 좀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그 마라톤이라고 하죠. 마라톤 할 때 우리 연습할 때 누군가가 앞에서 같이 달려주잖아요. 자, 선생님도 지금 현재 시각을 또 알려줄까요? 현재 시각 지금 1시 25분입니다. 새벽. 선생님도 이렇게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건 너네 조금 더 도움되라고 하는 거고, 문제 풀 때 조금이나 더 도움되고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같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우리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은 쉴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12회도 한번 해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전개식에서 자, x제곱의 개수와 x의 세제곱의 개수가 싹 다 0이 되도록 하는 a, b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텐데 다 전개하는 것도 아니겠죠. 자, 그럼 얘 전개하기 전에 제곱만 볼까? 얘랑 누구랑 곱해야 돼? 4랑 곱해야 되겠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곱할 거니까 a, b가 되겠고요. 더 이상 나오는 거 없고 이 친구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 b는 뭐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세제곱 갑니다. 자, 이 친구랑 누구랑 곱해야 돼? 1차랑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 얘는 곱할 게 없죠. 2차가 없으니까 얘는 2가 될 거니 얘가 0이 되는. 자, 그럼 b는 2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b가 2니까요.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요. 자, 3a는 마이너스 6이겠고요. 그 다음에 2를 뺄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싹 다 전개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있어, 그치?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당연히 999겠죠. 자, 그래서 999를 x로 치환해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당연히 분자는 x세제곱에 빼기 3x에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자, 밑에 친구는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위에는 뭔가 인수분해를 잘 하셔야 될 건데, 자, 밑에는 조금 전개해볼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완전 제곱식 꼴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위에는 조립제법을 조금 이용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조립제법 할게요. 1, 0, 마 3,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자, 당연히 얘는 다 음수가 조금 많으니까요.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가 되면서 없어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차부터는 본인들이 할 수 있으니까, 자, 근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되면서 조금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건 일단 하나씩 없애볼까? 여기서 하나와 얘 하나가 약분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얘는 x-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또 분모가 어떻게 돼? 하나가 또 없어지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없어지니까 남은 건 x 빼기 2밖에 없고요. 그걸 그대로 대입하시니까 999에서 2를 뺄 거니 정답은 997이 나오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복잡할 때는 치환을 해서 여러 가지를 보신 다음에 조립제법까지 잘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우리 세 가지의 조건식을 준 다음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이것도 우리가 아마 13회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 공식 기억납니까? 나셔야 되는데,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죠. 그 다음 따라하면서 해야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zx 그리고 더하기 3xyz겠죠. 원래는 다시 빼기 3xzy인데 1로 넘어왔으니까 플러스로 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멋진 게 벌어지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니까 얘가 0이면 뒤에 걸 굳이 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얘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나는 3차만 잘 구하시면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첫 번째. 통분할 수 있겠죠. 얘는 x, y, z로 통분을 하면 왜? 얘 모양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두 개씩 올라오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얘가 2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개씩 곱하는 걸 다시 한번 이용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이니 얘네들을 잘 연결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제곱했을 때 당연히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이 나오니까 1 플러스 2에 내가 구하고 싶은 두 개짜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 친구 뭐야? 0이잖아.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올 수 있겠지. 이 자리가 누구야? 이 두 개짜리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x, y, z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해? 양쪽 크로스로 곱했을 때 똑같을 거니까 정답 내볼게요. 정답은 3, x, y, z가 얘네 둘이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3x, z, y는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끝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얘는 마이너스 1과 똑같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곱셈 공식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한 문제는 먹을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 2차식 이 친구를 인수분해하래요. 복소수 범위에서. 그 말은 허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정보니까 한번 해볼 건데, 자, 그 전에 우리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우리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x제곱 빼기 2x 빼기 3을 인수분해하시면 얘는 x 빼기 3과 x 플러스 1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x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까지 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 근을 구했으면 얘네들의 부호 반대로 들어가는 것도 이 정도 알 수 있겠지. 왜?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근의 공식을 써도 되지만 우리 근의 공식 말고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할 거야. 자, 얘 근 구할 거니까 는 0으로 한번 놓고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1은 밖에 튀어나와야 되겠죠. 더하기 하면 10이니까. 그럼 얘는 x 빼기 3의 전체 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고요. 자, 루트 씌우면 x 빼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니 그냥 i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x가 뭐예요? 근이 3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면서 근 두 개를 구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얘를 인수분해꼴로 만든다는 건 얘의 부호 반대 3 플러스 i의 반대는 3i 이렇게 오면 되겠고, 한 번 더 빼기 3 플러스 i가 올 수 있으니 정답은 얘가 될 수밖에 없어서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노란색 예시 들어줬고, 근이랑 여기 인수분해를 한 상태로 대입할 때는 부호 반대로 들어가야 돼. 왜?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의 공식도 써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것도 잘 사용하시면 나중에 도움 꼭 될 거니까 연습 좀 해봅시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림 좀 그려볼게요. 함수가 나왔으니까. 자, 얘는 무슨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으로 그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감소함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자, 얘가 항상 위쪽에 있다고요? 얘가 항상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그럼 항상 아래쪽에 있겠네? 그럼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자, 이걸 유도하는 거죠. 그림을 그렸을 때 얘네들이 만나지 않으니 교점이 몇 개예요? 0개가 되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교점의 개수는 뭐라 그랬냐면 실근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됐어? 자, 그럼 실근의 개수는 둘이 어떻게 놓고? 갖다 놓고 판별식을 때리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 거니 x제곱에 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7x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플러스 a가 0이다. 근데 얘가 실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판별식이 뭐가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만 잘 풀어주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판별식. 그러면 b제곱 49죠. 클릴 때 보니까 그냥 짝수 판별식하고 지 멋대로 쓰는 친구 있는데 잘 볼게요. b제곱 빼기 4ac니까 4 곱하기 5 플러스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계산 49에서 20을 빼릴 거니까 29가 넘어가면 되겠죠. 4a보다 작다가 나올 테니 따라서 4분의 29보다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때
정수 A의 최소값이니까 4분의 29는 7점 뭐뭐죠? 그럼 A의 최소값은 8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래서 함수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죠? 그리라고요. 그래프 그려서 꼭 확인을 해주시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은 내가 또 왜 안 썼는지 보이시죠? 그쵸? 자, 뭐 나머지 정리니까 또 검산식 세워보면서 가봅시다. 자, 얘는 왜 검산식 세우냐? 다항식 fx 차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간다. 자, 얘를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5래요. 당연하죠? 왜? 2차로 나눴으니까 1차가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또 똑같은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는 자, 몫이 다를 테니까 q1x라고 두고요. 그때 나머지를 3x 빼기 2가 되겠다 정도로 놓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fx를 이번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q2x가 되겠고요. 그때 나머지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r1을 구하라고 하니까 그냥 rx만 잘 구하면 되겠죠. 얘들아,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1차 이하, 곧 x 더하기 b라고 놓을 수 있겠죠. ax 더하기 b. 그럼 자, 우리 인수분해하면서 한번 가볼까요? 왜? 뭘 대입할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친구는 x 플러스 3하고 x 빼기 2를 대입을 해야 돼. 그치? 그러면 마3하고 2가 있는 것만 정확하게 찾아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위를 따라가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이 친구는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고요. 이 친구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2가 될 거니 각각이 뭐가 보이는지는 확인이 되겠죠. 자, 첫 번째, x에 뭘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할 거야. x에 뭐 대입할 거야? 마3도 대입할 거야. 그래야 얘가 쭉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왼쪽 식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2를 대입한 f2가 나와야 돼. 근데 f2는 어디서 구해? 여기 있네, 2. 2 넣으면 쭉 사라지고 2 넣으면 6 빼기 2니까 4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 f2가 4니까 얘도 f2가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2 넣으면 얘는 2a 플러스 b가 나오겠다. 따라오고 있죠. 여기까지. 다음 마3을 넣을 건데 쭈루루 보시면 f 마3은 여기 있네요. 마3 넣으면 쭉 사라지고 f 마3, f 마3 똑같죠? 그럼 마3 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래서 마3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개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만 내면 되겠어요. 둘이 빼시면 4에서 마이너스 1 빼면 5가 나오겠고 그게 몇 a? 5a가 나오겠죠. 그럼 a는 뭐예요? 1이고요. 그럼 b는 몇아?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얘가 1이니까 얘가 2 나와야 되겠죠? 2 더하기 2는 4니까. 자, 그러면 그때 얘가 rx니까 r에 1을 구하라는 건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정답은 3으로 계산이 완료가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당연히 얘는 기본 문제야. 아마 쭉 풀었으면 아마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우리 두 개의 공통 인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문자가 여러 가지 있으면 당연히 뭐 문자가 적은 거 또는 차수가 적은 걸로 보라고 했으니 얘들아, a 제곱이고 b는 b밖에 없으니 당연히 b로 묶어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자, b로 묶어볼게요. 얘는 a 빼기 1이 나오겠고 나머지 쓰시면 a 제곱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무슨 공식? 합차 공식이니까 얘가 a 빼기 1과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다시 묶어버리시면 a 빼기 1이 보이시고요. b랑 a 플러스 1이랑 뭐 한다? 그대로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얘 인수는 두 개겠네요. a-1과 b 더하기 a 더하기 1 요 정도 두 개.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2번 아니면 5번으로 체크 찍어도 되는데 그 시간이 없을 때 그러는 거고. 자, 얘도 봅시다. 얘도 a 제곱이나 있고 a가 3개나 있어. b는 2개밖에 없으니 얘도 b로 한번 묶어볼게요. 자, b로 묶었을 때 3b로 묶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얘네 둘은 당연히 a로 묶었을 때 a 빼기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그럼 얘도 못 묶는다고 하지 말고요. a 빼기 1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b가 나올 거고 얘는 플러스 a가 나오면서 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얘들의 공통인수는 당연히 a 빼기 1이 될 수밖에 없으니 정답은 5번으로 구하면 끝이겠죠. 자, 선생님 문제가 길어지고 변수가 많아지면 차수가 제일 작고 인원이 적은 걸로 한번 잘 묶어보시는 연습을 하라고 해봤어요. 자, 이 말이 기억이 나셨어야 돼.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우리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를 밖으로 튀어냈네. 근데 뭐가 아니냐면 a가 b가 둘 다 0은 아니라고 주고 있죠. 그쵸? 갑니다. 일단 선생님이 루트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i가 2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 당연히 분모가 음수가 돼야 되고 분자는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어. 왜냐? 얘들아, 분모가 음수야? 그러면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죠. 그럼 i가 튀어나오면서 무슨 화? 그렇죠.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하면서 i 제곱으로 통분하겠죠. 그래서 음수가 튀어나오려면 당연히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얘들아, 여기서 보시면 a 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절대값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볼게. 얘들아, 이 친구 조금 비교해볼까요? 루트 ab잖아. 둘이 곱하면 얘는 음수가 나오니까 자, 얘는 루트 마이너스 ab i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배웠었죠. 됐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 a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면 되겠고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bi가 나올 거예요. 됐어? 더하기. 얘는 루트 2b를 제곱한 거잖아요. 됐어? 근데 이 b가 음수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bi. 얘도 루트 마이너스 2bi가 나올 수 있고요. 얘는 절대값 2b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 해볼 건데 얘들 잘 봐. b가 음수라는 건 마이너스 b는 양수라니까 얘네 둘이 무리수여서 둘이 곱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는 양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빼라고 했으니까 똑같으니 그대로 너네 날라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 곱하시면 마이너스 2b인데 i 제곱까지 해서 플러스 2b로 바뀌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a는 무슨 수야? 양수니까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얘 그대로 나왔고요. 절대값 2b네요. b 음수잖아. 어떻게 튀어나오네? 부호 반대로 나올 거니까 플러스 2b까지 완성이 되면서 정답은 a 플러스 4b가 될 수밖에 없겠다. 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 계산할 때 일단 요거를 찾았으면 하나씩 잘 꺼내보는 연습하시고 뭔가 전체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으로 나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x랑 y를 줬는데 자, 얘네들이 뭔가 켤레의 느낌은 있죠. 뭐 켤레 복소수 이런 건 아니겠지만 루트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때려 박는 것보다 뭔가 묶어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볼까? 그럼 얘네들이 한번 묶어보고 얘네들이 한번 묶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떻게 묶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묶어볼게요. 자, 앞에 두 개 묶으시면 x제곱에 x 플러스 2y가 될 거고요. 뒤에 것 y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2x 플러스 y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묶여 안 묶여? 안 묶여. 얘는 아닌갑다 생각하셔야지. 자, 선생님 그냥 막 묶었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다르게 묶어야 되는데 이 생각 좀 합시다. 얘들아, 둘이 켤레 관계라고 했으니까 더하기라는 것과 곱하기라는 게 되게 유용하게 쓰일 거거든요. 더했을 땐 2가 나올 거고 곱했을 땐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올 거야. 합차로. 됐어? 그럼 이거 더하기랑 곱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건 곱셈 공식 중에 요거겠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연결시키고 얘네들이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 자, 오른쪽으로 와봅시다. 자,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과 더하기 2xy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y가 나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x 더하기 y를 3번 곱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가 오겠죠. 그리고 뒤에 그대로 따라오시면 2xy에 x 플러스 y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보이잖아. x 더하기 y가 몇이었어? 2였죠. 그럼 얘는 8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얘네들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xy에 x 플러스 y겠죠. 왜? 이 친구가 마이너스 3개,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개만 있으면 될 거야. 자, 그러면 곱한 건 마이너스 1이니까 8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2가 되면서 정답보다 10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선생님이 주황색을 처음 묶었을 때 안 됐죠. 그럼 빠르게 다른 걸 보셔야 되는데 이 켤레의 느낌의 관계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부피를 주고 있죠. 그리고 직육면체를 주고 있는데요.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뭔가 가로랑 세로는 똑같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가로랑
세로는 똑같은 식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모든 모서리는 1창의 개수가 1인 1차식이 나오는데 그럼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를 하니까 부피가 나오겠다.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하니 당연히 얘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될 거니 얘를 인수분해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립제법 쓰시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18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싹 다 더했을 때 뭔가 나오지 않을 거니 선생님이 2로 한번 해볼게. 왜냐? 앞에가 1이고 18이면 18의 약수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1이고요. 2겠고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4겠네. 그럼 마이너스 7이니까 얘 안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다른 걸로 해봐야 되겠네. 자, 선생님도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자, 갑니다. 자, 안 되면 빨리빨리 가야지. 자, 그럼 이 다음 뭐겠어요? 3을 넣어보시면 되겠죠? 3을 해볼게.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딱 없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는 x 빼기 3이 나올 거고요. 뒤에는 2차니까 그대로 써주시는 게 더 빠를 거야. 자, 그럼 얘는 x 빼기 3에 뒤에는 x 빼기 3, x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가로랑 세로가 똑같다고 이야기했으니 얘네들이 가로, 세로가 될 거고 높이는 x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높이를 구하는 건 x 플러스 2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활용 문제고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는 곱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 곧 세 개의 곱으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바로 인수분해 들어간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복소수 Z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한 두세 번 풀어봤으니까 빨리빨리 대입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Z 바라는 친구는 당연히 켤레니까요. A 빼기 BI로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쭉 전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볼게. 1 플러스 3i에 A 더하기 BI가 되겠고요. 그리고 빼기 5i가 나오겠죠. 얘는 2-i의 Z바는 A 빼기 BI가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나눠서 한번 볼 거니까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개하고 있지 마시고요. 실수랑 허수를 나눠서 비교를 해봅시다. 자, 실수 갑니다. 첫 번째, 얘들이 곱할 거니까 A. 그 다음에 허수끼리 곱해야 마이너스 3B가 나오겠죠. 그리고 는, 자, 여기서 실수 뭐 나오겠어요? 똑같아. 2A가 나올 거고요. 얘네들을 곱하면 플러스 B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B라는 식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됐어? 그럼 허수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네들을 곱합니다. 그럼 3A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곱하면 B가 나오겠고. 자, 뒤에 조심. 5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얘는 똑같아.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겠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B니까 싹 다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4A 플러스 3B는 5가 되겠죠. 근데 우리 A가 무슨 B였어? 마이너스 2B였죠. 그럼 자, 마이너스 8B가 되면서요. 마이너스 5B가 5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A가 뭐겠어? 자, B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A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A 세제곱은 8이 되겠고요. B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답은 7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쭉쭉 계산하는 것보다는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서 계산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연습 좀 해볼게. 그냥 막 계산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우리 2차 함수의 최대치수인데 뭔가 치환할 형태가 보이고 있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치환해서 보는 건, 자, 치환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건 몇 번 구해라? 2번 해라 라고 해서 최대치수 2번. 그래서 치환했을 땐 범위와 변수가 꼭 필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공통인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y는 2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5로 바뀌면서 t로 바뀌었으니 t에 대한 범위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인 건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축은 바로 구할 수 있겠는데 누구? x가 2일 때죠. 됐어? 이 정도 계산을 하셔야 돼. 막 완전 제곱식 만들어도 되는데 빨리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요? 3까지니까 x의 범위가.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 나오겠어? 2일 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x가 몇일 때?
2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고요. x가 2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2 넣어볼까? 그럼 4 빼기 8. 그러면 마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볼게.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요. 얘는 7이 나올 수밖에 없어. 누가? t가.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최소는 마이너스 2고요. 최대는 7이니까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요? 7까지로 다시 범위를 새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네. 똑같은 아래로 볼록 하나 더 t로 그려놓고 자, 축도 구할 수 있죠? 해볼까? t가 몇일 때? 1이겠죠. 2로 묶으면 t제곱 빼기 2t니까 1이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길이는 3, 요 길이는 6이니까 얘가 훨씬 높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최소는 꼭지점일 때, 그 다음 최대는 7일 때 나올 수 있으니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자, t가 1일 때 최소값 1 넣어보시면 그냥 2 빼기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7이 나오겠고요. 자, t가 7일 때니까 조금 계산이 복잡할 거니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은 49잖아. 49 곱하기 2는 98이 나올 거고요. 빼기 7, 4, 28 빼기 5가 나오니까 70에서 5를 뺀 6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두 개를 뭐 할 거야? 빼라고 했으니 여기서 이거 빼면 정답은 72로 계산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치환해서 최대최소를 구할 건 두 번 구한다는 거야. 왜? 첫 번째, 내가 얘를 치환을 해서 풀고 있죠. 그럼 얘에 대한 t의 범위를 여기서 구해주시고 치환했으니까 t에 대한 범위를 각 쓴 걸 그대로 갖다 써서 한 번 더 조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다항식을 주고 있습니다. fx. 자, 그때 x 빼기 a로, x 빼기 b로, x 빼기 c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3이라고 줬으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이 친구 fx를 이렇게 나눴대요. 그럼 니네가 기본적으로 늘 하던 거 검산식을 세울 수 있지만 여기서만큼은 세우지 않을게요. 자, 뭔 말이냐? fa가 3이겠죠. 그 다음 fb도 3이겠죠. 다음 fc도 3이겠죠. 아, 뭐가 보이니? 됐어? 보여? 아, 그러면 3차니까 당연히 그는 몇 개까지 존재할 수 있어? 3개까지 존재할 수 있겠죠. 됐니? 자, 그럼 내가 얘를 뭐 한다 그랬지? 일반화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fx 빼기 3은 0이다라고 볼 수 있지. 3 넘겨서 자, 0을 만든다는 건 뭐?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고 x에 뭐 넣으면? a, b, c를 넣으면 나오는 거니 그는 a랑 b랑 c를 가질 거야. 됐어? 근데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이래? 1이라고 줬으니까 3차. 자, 얘 그대로 쓰면 얘는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이 친구랑 얘랑 같고 이 친구랑 얘랑 같으면 이 친구랑 얘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fx라는 자식은 x 빼기 a와 x 빼기 b와 x 빼기 c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f0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줬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자, 0, 0, 0 대입해 볼게. 그러면 자, 위로 올라옵시다. f0은 마이너스 abc에 플러스 3을 더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 7이라고 줬으니 abc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는 자, 넘기시면 10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근데 a랑 b랑 c를 곱했는데 자,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요. 서로 다른 자연수야. 아, 그럼 얘들아, 얘는 10은 2 곱하기 5죠. 그러면 그냥 차례대로 생각하시면 그냥 1, 2, 5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A, B, C를 직접 다 구할 수 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 뭐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5면 뭐 얘네끼리 자리를 바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럼 fx가 다 나왔네. 자, 왜 자꾸 노란색이 나오죠? 자, fx가 다 나왔어. 그럼 fx는 그냥 그대로 대입하시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5가 나오겠죠. 거기에 뭘 더하는 거? 3을 더하는 게 끝이 나오겠어. 자, 근데 얘를 뭘로 나눴대요?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냥 나 뭐 구하라는 거야? 아, f3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3 대입해볼게.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죠? 거기에 3만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마4에서 3을 더한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잘 봐. 여기 A, B, C가 서로 다른 세 자연수니까 소인수분해서 잘 맡기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얘기했죠. 이 FA랑 FB랑 FC를 이렇게 표현해서 일반화시키는 걸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두 복소수 알파벳에 대해서 옳은 것만 한번 있는 그대로 골라볼게요. 갑니다. 자, 우리 알파랑 알파바를 볼 거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당연히 얘는 실수죠. 얘들아, 이건 보지도 않고도 그냥 바로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예를 들어 알파를 우리가 a 더하기 bi로 놓고 푼다면 a 더하기 bi와 뭐 a 빼기 bi로 나왔을 때 얘는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a랑 b는 무조건 실수겠죠. 실수부, 허수부인데 얘네들이 올 수 있는 건 실수랑 허수밖에 없으니까, 실수랑 실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실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니은 볼게요. 베타가 알파바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 알파바에서 알파를 뺄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켤레랑 원래랑 무슨 상관이 있죠? 허수 부분이 바뀌죠. 그럼 예를 들어 똑같아. 얘가 a 빼기 bi일 거고 얘는 a 플러스 bi면 실수 부분이 사라지면서 딱 누구만 남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2bi만 남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가 허수가 되는 거 맞죠? 아니죠. 얘들아, b가 뭐일 수도 있어. 그렇죠. b가 만약 0이라면 실수도 나올 수 있겠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옵티마이저 때 다 얘기했어. a랑 b가 0인지 아닌지 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얘도 뭔가 참인 것 같은데 틀렸어요. 자, 여기서 알파랑 베타라는 게 뭔가 주지 않았죠? 줬잖아. 복소수라고. 그럼 예를 들어 볼까? 얘들아, 복소수니까 얘 그냥 2라고 두고 그럼 얘는 2i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i 같은 거. 그럼 무조건 0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베타에는 실수가 나오면 알파에 뭔가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복소수 안에서도 뭐랑 뭐가 실수와 순허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 그대로 대입했을 때 그냥 뭔가 잘 맞춰지기만 하면 무조건 0일 필요는 없다 정도 생각할 수 있으니 전부 다 틀려서 기억 맞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스스로 계속 판단해 보셔야 돼요.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식들이 있는데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자, 첫 번째 생각할 거. 자, 이 친구는 수의 나눗셈이죠. 자, 오랜만에 나왔죠. 얘들아, 수의 나눗셈은 당연해. 뭐를? 나머지가 0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보단 작아야 돼? 나누는 수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요거 하나 필기 해놓고 시작하셔야 되겠지. 당연히. 낙지에 걸리시면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요것도 하나 써볼까요? 자, 봐봐. 얘들아, 예를 들어 내가 75 더하기, 아니 75를 예를 들어 3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는 25가 딱 떨어지네. 25 이렇게 딱 떨어진 나머지가 0이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내가 뭐 30과 45로 나눠서 얘를 3으로 나눠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 각각 나눠도 되겠지. 30을 3으로 나누면 0이고 얘도 0이니까 나머지 똑같이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 말은 뭔 소리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도 각각의 나머지를 구해서 더한 다음에 풀어주셔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한 번만 더 써볼게. 그럼 얘 같은 거 얘들아, 내가 예를 들어 뭐 28로 나누고 얘가 47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봐봐. 3으로 나눠볼까? 얘는 나머지가 1이죠. 얘는 나머지가 2예요. 둘이 더하시면 뭐지? 3이죠. 그 나머지를 더한 걸 다시 한번 또 나눌 수 있으니 1이고 나머지가 0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볼 건데요. 당연히 선생님은 2019를 X로 보고 풀 거예요. 왜? 얘가 나눌 거고 얘네들은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X 빼기 1 더하기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해서 쭉 갈 거야. X 빼기 1을 12번 곱할 거야. 그럼 얘를 뭘로 나눈다고?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와 다시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해서 쭉 가서 X 플러스 1의 12제곱을 했을 때 얘도 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0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쭉 규칙이 나오겠죠. 총 12개니까 얘는 그냥 나머지가 딱 0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1부터 12까지 나오는데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니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얘 친구는 뭐예요? 0을 쭉 넣으면 1 더하기 1이니까 1이 총 몇 개? 12개니까 12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 나머지를 더하시면 될 거라고. 자, 이 나머지 더하시면 뭐가 돼? 12가 되겠죠.
자, 그럼 잘 봐. 나 뭘로 나눴어요? 2019로 나누고 있죠? 그럼 얘는 12. 괜찮죠? 0보다 크고 나누는 수. 2019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는 12로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랑 똑같은 원리니까 그대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위로 볼록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그래프와 y는 gx가 만난 두 점에 x좌표를 주고 있어. 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 둘이 갖다 놓고 풀 수 있을 건데요. 근데 나한테 그 후에 hx를 gx에서 뭘 뺐다고? fx를 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 선생님이 옛날에 알려준 차함수랑 관련돼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먼저 볼게. 둘이 만난대요. 자, 그럼 fx와 gx가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넘겨서 보면 얘랑 똑같겠죠. 근데 얘가 당연히 얘들아 gx 1차에서 2차를 빼면 2차죠. 근데 최고 차항의 수가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뭔가 블라블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때 얘 근이 뭐예요? 3하고 9가 나오니까 이 친구 그냥 x 빼기 3하고 x 빼기 9를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3하고 9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넘겼을 때 는 0이니까 얘랑 모양이 똑같겠죠. 그때 근이 3하고 9니까 이렇게 2차 함수꼴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게 되겠죠. 자, 그럼 hx 조금만 정리해볼까? 그럼 hx는 전개하시면 x제곱 빼기 12x 플러스 27이 나올 건데 이 친구와 직선 y는 k니까 우리 y는 k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을 거야. 2차 함수. y는 k는 이런 얘가 y는 0 같은 거 가로선을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한 점에서 만날 거니까 당연히 뭐 해야 돼? 서로 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에 무슨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가 k가 나오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6의 전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x제곱 빼기 12x 더하기 36이죠. 36이니까 내가 뭐가 필요해? 9를 더 필요하니 9를 빼주셔야 되겠지요. 36에서 9 빼면 27이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9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얘는 봐봐. 둘이 만나는 거니까 둘이 갖다 놓고 풀면 되겠고요. 그때 근이 3하고 9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 최고 차항의 개수까지 잘 생각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친구와 y는 k가 만나는 게 하나니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이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질문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당식 px를 줬고요. 자, 각각에 맞는데 자, px를 잘 구해서 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px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p0가 제로라는 건 자, ax제곱 더하기 봐봐. 내가 얘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놨을 때 0이 0이니까 0, 0 넣으면 c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px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게 되면 ax제곱 더하기 bx가 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나 조건에서는 그대로 제곱은 px제곱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개수 비교하게끔 대입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얘 제곱해볼게. a제곱 x 4제곱 더하기 2ab x 세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이죠. 지금 뭐 한 거야? 완전 제곱식 한 거야. 자, 얘는 여기다가 x제곱 넣는 거랑 똑같으니 ax 4제곱 더하기 bx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럼 개수 비교해볼게요. 그럼 2ab가 날라가주겠는데 하나가 자, 그럼 왜 3차가 없잖아. 따라서 2ab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a 또는 b가 뭐가 되셔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말이 안 돼요. 왜? 뭐가 말이 안 되는데 잘못 말했어요. a가 0이면 말이 안 되지. 왜? 몇 차가 아니야? 2차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원래 a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b가 0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럼 b가 0이 되실 거니 얘도 사라지게 될 거고요. 어차피 3차도 없으니까 쭉 사라지면서 a제곱과 a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두 번째 식은 a제곱과 a가 똑같으니 a가 0 아니면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 넘기시면 a제곱 빼기 a는 0이니까 그럼 둘 중에 뭐겠어? 얘겠죠. 그러면 a 하나밖에 남지 않으니 x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내가 보고 싶은 건 x제곱 더하기 2의 전체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얘도 그냥 3차 공식 그대로 유도하시면 되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거 그대로 써봅시다. 얘는 x제곱이 3개니까 6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2개, 그 다음에 없고 올 수 있겠죠. 그럼 x제곱만 궁금하니 얘만 잘 마주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2가 몇 개? 3개니까 8, 그 다음에 2개니까 4.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며칠 곱한다고? 3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에 3을 곱하시고 여기도 3을 곱하시고 어차피 다 플러스로 올 수 있을 테니 끝나게 되겠죠. 그럼 x제곱의 개수는 뭐다? 12가 될 수밖에 없으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요거죠. 2차 다항식은 a가 0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씩 처리했을 때 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니까 항등식 곧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인데 당연히 개수 비교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해서 쭉 풀어버리시고 마지막 우리 곱셈 공식까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두고 있고요. 자, fx가 모두 다 1차항 해수가 2고 상수항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2x 플러스 m이라고 둘게요. 이 친구도 2x 플러스 n이라고 둘 거고 m하고 n은 절대 0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둘이 인수로 갔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fx랑 gx를 갖고 있고 뭔가 네모라는 새로운 식 하나가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자, 얘는 1차겠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fx랑 gx를 가지고 또 다른 뭔가 세모라는 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저 네모랑 세모를 직접 구하기 힘들어요. 왜? 얘가 뭐 몇 차인지는 모를 거야. 아니지. 1차인 건 알아요. 근데 얘가 x 플러스 m, 2x 플러스 m, 2x 플러스 n, x 플러스 뭐 k 이렇게 두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좀 갖고 가봅시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둘이 더하고 뺐을 때 fx, gx로 묶이면서 얘네들의 합과 차로 보겠죠. 다시 fx, gx를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 더하고 뺐을 때 얘네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자, 더해볼까? 자, 왼쪽과 오른쪽을 더해볼게. 그럼 얘는 8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x가 얘네 둘이 더했으니까 fx, gx로 묶일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뭐 뒤에 네모 더하기 세모는 뭐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 뭐 여기서 별이라고 해볼까 그냥 이렇게 뭔가 나오겠죠. 아, 그럼 둘이 곱했을 때 뭔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 거니까 x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 x로 묶게 된다면 자 8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더하기 b가 나올 거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fx랑 gx랑 곱했을 때 4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8x 제곱이 나왔으니까 2가 빠져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2를 빼게 된다면 4x 제곱에 빼기 x에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둘이 곱했을 때 4x 제곱이 나오는 건 확실해지겠죠. 자, 그럼 여기 2x가 선생님 별이 되는 건가요? 맞긴 해요. 근데 얘도 2x인데 얘네들이 될 수 없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아니죠. m하고 n은 뭐가 될 수 없다고?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에요. 됐습니까? 아, 그럼 얘네들이 곱했을 때 얘네가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자, 몇 가지 좀 세워볼게요. 첫 번째, 자, 얘네들 둘이 쭉 뭔가 했을 때 뭐가 나올 거냐면 자, 두근해 볼까? 2n 더하기 2m 곧 2m 더하기 2n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음 두 개 곱은 m 곱하기 n은 2분의 a 플러스 b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도전해 볼 거야. 빼볼 거야. 빼면 둘이 뺄 거야. 둘이 빼시면 6x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a 빼기 b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fx랑 gx랑 묶이고 뭔가에 뭐 네모 세모 했으니까 뭐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로 묶일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얘네들이 곱하면 2차니까 얘도 2차가 되는 건 확인했어. 자, 근데 봐봐. 둘이 곱하면 4x제곱이죠. 4x제곱이 나왔는데 6x제곱이 필요하면 이 동그라미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죠. 왜? 4랑 2분의 3 곱하면 6이 나올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쭉 얘를 전개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3분의 2로 나눠볼게요. 양변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나누는 게 아니고 3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자, 3분의 1을 곱하시게 된다면 얘가 3분의 2 4x제곱이 나올 거고 더하기 3분의 2에 a-bx 3분의 2니까 3분의 8은 얘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원리로 하면 될 것 같아. 자, 두 개의 합을 보시면 똑같아. 2n 플러스 2n이. 2n 플러스 2n이 여기서는 똑같이 3분의 2에 a 빼기 b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곱은 둘이 곱한다는 거는 자, 저기서 m하고 n을 곱할 거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얘네 둘이 똑같고 얘네 둘이 똑같으면 되니까 연립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얘랑 똑같으니까 자, a 빼기 b가 뭐죠? a 빼기 b가 자, 3분의 2로 나눌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똑같을 거니까 a 더하기 b는 2를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a 빼기 2b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봐도 되겠죠? 24 곱하기 a 빼기 b 빼기 b로 보면 되잖아. 왜냐면 a 빼기 b를 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둘이 빼면 끝날 것 같아. 빼볼까? 그럼 마이너스 2b는 자, 갑니다. 마이너스 2b는 자, 둘이 뺄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3분의 16이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럼 계산은 안 할게요. 왠지 잘 봐. b는 마이너스 2로 나누시면 되니까 4분의 3. 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올 거야. 자, 왜 계산하는지 잘 보세요. 자, 그럼 나는 지금 구하는 게 얘잖아. 구하는 게 얘면 24 곱하기 a 빼기 b가 뭐였어요, 방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 자, b를 뺄 거니까 얘 그대로 빼면 마이너스 4분의 3. 자, 뺄 거니까 플러스 3분의 8이 나올 거야. 자, 나 왜 안 했냐면 어차피 분배해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잘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결론만 내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그럼 답은 얘를 곱하시면 12에다가 3을 곱할 거니 마이너스 36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 88에 64가 나오겠죠. 자, 얘네들 곱하면 54 더하는 거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4. 그럼 마이너스 54에서 64 더하면 답은 10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얘네들을 잘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포인트는 더하고 뺐을 때 fx, gx로 묶일 거니까 그거를 잘 맞추시면 되겠고, 그럼 얘네들이 곱했을 때 나머지 얘네들과 맞춰주는 거니까 개수 비교법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유리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우리 저거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문제 흔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의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ac니까요. m제곱 빼기 ac 4n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유리수가 된다는 건 누가 없어져야 돼? 아, 루트가 없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이 친구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m제곱 빼기 4n이 제곱수가 되는 이 친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는 그냥 순서상이니까 쭉쭉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제곱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서 가볼게요. 자, 그럼 m을 기준으로 잡을지 n을 기준으로 잡을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가볼게. 자, 오른쪽으로입니다. 자, m제곱 빼기 4n이 제곱수가 된다는 건 뭐 여러 가지 1도 있을 수 있고 4, 뭐 9, 16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정보부터 맞춰볼게요. 제일 큰 거를 해볼게. 제일 큰 거 49에서 1을 빼니까 자, 7이니까 49에서 1 빼야 되겠죠? 그럼 45니까 45 전까지는 36, 총 6개의 세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1 되는지 볼까? 1이 되는 거 얘들아. 자, 1부터 쭉쭉쭉 넣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건데요. 자, 가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요거 1 넣으면 0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4는 안 되겠죠? 맞습니까? 4도 되긴 돼요. 4는 돼, 얘들아. 자, 여기에 빼먹는 건 딱 하나, 0이에요. 0도 가능할 겁니다. 됐습니까? 0도 가능해서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천천히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m이 1일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다시 m이 1일 때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왜? 1이면 1 빼기 4니까 음수가 나와서 절대 안 되죠. 자, 그러면 m이 2일 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m이 2일 때는 얘가 4니까 4 빼기 4n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n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2,1이 나올 수밖에 없지. 0도 마찬가지. 루트 0도 0이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자, 그럼 m이 3일 때 볼까요? 그러면 9 빼기 4n이니까 자, 넣어볼게. 1 넣으면 안 되고 2 넣으면 되니까 얘는 3,2가 되겠죠.
자, 2는 왜 돼? 9 빼기 8이니까 1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몇 개 안 남았어. 보자. 4 볼게요. 4 도면 16 빼기 4n이니까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자, 1 안 되고요. 2 안 되고요. 3 되겠네요. 자, 그래서 4,3 나올 거고 4 되겠죠? 그래서 4,4까지 완성이 되겠다. 자, 그럼 빠르게 해볼까, 얘들아? 5랑 6, 7. 이제 총 3개밖에 안 남았어. 자,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5는 25 빼기 4n이니까 빨리빨리 넣어볼게. 1 넣으면 21 안 되고요. 8 하면 안 되고요. 17이니까. 12 넣으면 안 되고 13이니까 16 넣으면 되겠네요. 16 넣으면 되니까 5,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 넣으면 20이니까 5 돼서 안 되고요. 6 넣으면 되겠네요. 24니까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2개씩 나온다. 자, 6 해볼게요. 36 빼기 4n이니까 다시 1 넣으면 32니까 안 되고요. 2 넣으면 8, 28 안 되고요. 3 넣으면 10이니까 24 안 되고요. 4, 16 넣으면 20이니까 안 되고요. 5는 20이니까 16이니까 되겠죠. 그래서 6,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은 24니까 10이 안 되고 7은 28, 8 안 되고 더하면 안 되겠죠? 7 이하의 두 자연수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올 거고요. 다시 49 빼기 4n만 조사하시면 되니까 갑시다. 1 넣으면 45 안 되죠? 8 하면 41 안 되고 12 넣으면 37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 넣으면 16 넣으면 33 안 되죠? 그 다음에 5 넣으면 20이니까 29 안 되고요. 6 넣으면 24니까 딱 되네요. 24는 25가 딱 되겠죠? 마지막 7, 4, 7, 28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니까 선서상 몇 개? 8개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선생님이 왜 냈을까? 맞아요. 내신이잖아. 내신이면 이렇게 스스로 계속 파악하면서 나열하는 것도 다 방법이고, 그러니까 케이스 분리할 때는 뭐로 네가 잡을지 생각하면 돼. 얘로 잡아도 돼요. n으로 1, 2, 3, 4, 5, 6, 7, 8을 잡아도 상관은 없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답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입니다. 자, 여기서 자연수 A라고 줬기 때문에 우리 그래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한 근이 얘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니까 얘 인수분해 해보시면 x 빼기 1이 0이니까 x는 0 또는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기 전에 자, 일단 어떤 근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봐봐. 자연수 A니까 얘 2차 함수와 x축이 만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그림으로 조금 표현할 거예요. 잘 보세요. 얘는 A가 양수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잘 따라가 볼게.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근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얘들아, 우리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A로 묶었을 때 X제곱 플러스 2X니까 축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되겠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 자,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어떤 게? 한 근이. 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면 0이 여기 있을 거고 1이 여기 있을 겁니다. 됐어? 그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 얘를 만족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확인 좀 잘 해보자. 일단 0을 넣었을 때 무슨 수가 나와? 음수. 1을 넣었을 때 무슨 수가 나와? 양수. 그래서 얘는 뭘로 판단하는 거야? 두 근의 부호로 판단하는 거야. 함수 값의 위치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필기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여기서 0을 넣게 된다면 2a 빼기 11이 무슨 수예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함수값.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겠죠? 자, 두 번째 1 넣어볼까? 1 넣어보면 a 플러스 2a 플러스 2a 빼기 11은 무슨 수? 양수가 나오겠지. 왜? 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a는 2분의 11보다 작고, 자, 이제 계산하자. 그럼 5a가 11보다 큰 거니 a는 5분의 11보다 크겠죠. 따라서 얘를 꾸역꾸역 합쳐보시면 5분의 11보다는 크고 2분의 11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 세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2점 몇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3, 4, 9, 5까지 들어가겠지. 왜? 5.5니까. 그래서 3개를 다 더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몇이다? 12로 계산이 가능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을 해서 이 두 근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럼 얘는 함수 값의 부호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함수에 대해서, 자,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자, 근데 대하여 슬래시 한번 쳐볼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아, x야, 근. 이때 중근이 될 거니, 자,
변수가 여기선 누구야? x가 될 거야. 왜? 누구에 대한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근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었어.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판별식 때려볼까요? 자, 판별식 때리게 된다면 얘 ft의 제곱이니까 ft의 제곱 빼기 3ft 플러스 2가 0이 되도록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ft로 인수분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ft 빼기 1과 ft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딱딱 될 것 같아. 됐습니까? 그럼 ft가 뭐 아닌 뭐야? 아, 1 또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 같도록 하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ft가 1이고 2잖아. 그럼 봐봐. 는 1이고 는 2라는 거 무슨 소리야 얘들아? 이 2차 함수와 상수 1하고 2라는 가로선이 만나는 개수야. 자, 실근의 개수가 될 거니 자,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이 친구는 무슨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죠. 쭉 그려보시면서 볼게요. 그럼 쟤는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1이 나오겠지. 왜?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이 남겠죠.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3,1이라는 꼭지점을 가지게 될 거야. 그럼 확인해 볼게. 얘들아, 1이라는 건 가로선이 y는 1이니까요. 이렇게 그었을 때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나게 될 겁니다. 뭐일 때? y가 1일 때. 두 번째, 2일 때는 얘보다 위에 두 개, 한 칸만 딱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개수가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오죠. 그럼 총 만나는 개수가 몇 개? 서로 다른 거? 하나, 둘, 세 개니까 예, 만나는 점의 개수는 3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선 변수 x로 가지고 판별식 때렸고 자, 이게 0이 되어야 될 테니 ft가 1 또는 2가 된다. 그러면 ft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랑 이런 가로선이랑 만나는 개수를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를 시킨다면 봐봐. 우리 fx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 2차 함수와 무슨 축? x축이 만나는 요거를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y는 0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똑같은 원리로 0 말고 누구? 1 또는 2. 그래서 0에서 1만큼 올리고 2만큼 올려서 만나는 개수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2차 함수라고 주고 있으니까 자, 2차가 살아있죠. 따라서 A는 절대 0이 될 수 없다.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의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정수니까 여기서 누구만 빼주면 되지? 0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첫 번째 조건 잠깐 볼까, 얘들아? fx가 0보다 크다. 곧 그 말은 뭐냐면 함수 값이 0보다 큰 게 무조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어?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함수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저기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 모르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나눠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5부터 0보다 작을 때까지는 위로 볼록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0부터 5 딱 전까지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럼 따라 그리면 얘가 위로 볼록이 나올 거고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0보다 위에 x값이 존재해야 된대요. 자,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왜? 그러면 얘보다 위에 있는 x값들이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가 무조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곧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상관없을걸? x축이 봐봐. 여기 뜻, 여기 뜻, 여기 뜻. 항상 뭐 해요? 얘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럼 0보다 큰 게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는 싹 다 돼요. 그래서 얘는 1, 2, 3, 4, 5는 전부 다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만 잘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판별식 때리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a제곱 플러스 3a가 나오겠죠. 왜?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c가 나올 거니까 플러스 3a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a 플러스 3이 0보다 클 거니까요. a는 마3보다 작거나 0보다 커야 되는데 애초에 음수만 보고 있죠?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누구 있어? 마5랑 마4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가 나오니 자, 그럼 얘들을 싹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랑
4랑 5는 없어질 거니까 얘네 3개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으로 결정이 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이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앞에 뭔가 모르겠으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 되고, 자,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을 때 fx가 0보다 위에 있는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위로 볼록일 때는 x축이 무조건 이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실근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쭉 때리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조건 위로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존재할 수 있으니 굳이 판별식을 때리지 않아도 돼. 왜? 이 상태나 이 상태나 이 상태나 다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차식 px를 준 다음에요. 우리 구하는 건 px를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나는 p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갑니다. 자, 3차식이니까 뭔가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우리 앞에서 했었죠. 당연히 근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규칙이 조금 보일까요? 뭔가 P1은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건데 조금 얘가 제일 편해 보이니 이 나머지 3개로 한번 규칙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조금만 이쁘게 만들어 볼까? 얘들아, 얘는 뭐야? 2P2가 3이야. 3P3이 4야. 그럼 얘는 4P4가 5가 되겠죠. 그럼 느낌이 조금 옵니까? 2, 2, 3, 3, 3, 4, 4, 4, 5. 뭐겠어요? 뭔가 규칙성이 보이나요? 자, 그럼 얘를 싹 다 넘겨서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px 빼기, 자, x에 2를 넣었죠. 근데 3이 나오고 3을 넣었더니 4가 나온다는 건 x 플러스 1을 뺐을 때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다시 2, 2, 3, 3, 4, 4지. 그럼 확인해. x야. 그치? 근데 3은 2보다 하나 크고 4는 3보다 하나 크고 5는 4보다 하나 커요. 그래서 하나 큰 x 플러스 1을 옆으로 넘겼을 때 빼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근이 뭐랑 뭐야? 얘는 어디 갔어? 2랑 3이랑 4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뭐야? 선생님 3차인데 앞에 몇 차야? x까지 붙어있죠. 그럼 몇 차야? 총 4차야. 그럼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4개 나와야 돼. 그러니 앞에 거인 얘도 한번 써먹을 수 있겠죠. 얘는 뭐야? 1p1에 빼기 2니까 얘도 똑같네. 112, 223 똑같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시켜서 1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 뭔지 모르겠으면 A라고 쓸게. A라고 쓰고 근이 1, 2, 3, 4니까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 x 빼기 4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요 친구랑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자, xpx는 a에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 그 다음에 x 빼기 4가 되고, 자, 쟤 넘기시니까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a를 구할 거죠. 그럼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항상 어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항등식이 될 거니 x에 0을 그대로 대입해 볼 거야. 왜? 그럼 왼쪽이 무조건 0이 될 거거든요. 자, 0 대입해 볼게. 0, 0, 0, 0 하면 다 싹 다 곱하는 거니까 24 a가 나올 거고 여기 0 넣으면 플러스 1이 나오는 게 확인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4분의 1이 나오면서 px가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p 마이너스 1을 구할 거니까 x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론 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에 p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자,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마 3. 그 다음에 마 4, 마 5, 마 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4, 6에 24 날라갈 거고 얘 다 곱하면 15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1까지 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15 앞에 마이너스 15 있으니까 마이너스 16 되겠죠. 누가? 얘가 되겠죠. 따라서 p-2는 뭐다? 8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얘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인수정리 중에서. 그래서 규칙을 잘 찾아서 여기 항등식까지 잘 연결하는 거 한번 보시고 꼭 복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알파랑 베타를 저렇게 복소수로 주고 있고요. 자, 뭔가 n제곱, 같은 제곱 했을 때 2가 되도록 한다라고 주고 있죠. 자, 선생님이 그럼 복수평면도 알려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복수평면은 이해를 못할 수 있고
음수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떻게 푼다? 우리가 치트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 뭐? 루트 2가 나오면 뭘 했어요? 제곱해보라 했고, 루트 3 나오면 세제곱해보라 그랬죠? 그럼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그럼 알파 제곱이라는 친구는, 자, 제곱해봅시다. 얘는 4분의 2가 나오겠죠? 자, 1-i 제곱해볼게. 그러면 1 빼기 2i. 자, 마이너스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네들이 사라지겠죠. 그럼 4분의 마이너스 4i니까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나온다라는 건 뭐 뒤로 뭐 어떻게 45도씩 돈다 정도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 정도도 뭐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얘들아, 얘가 n제곱을 했을 때 2가 나오려면 뭔가가 나오게 되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밑에 거 봅시다. 자, 그럼 얘는 세제곱 때리기로 했으니까 한번 베타의 세제곱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조금 기니까 차근차근 해볼게. 8분의, 자,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2번 곱하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한 번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마지막은 없겠죠. 됐어. 자, 그럼 루트 3i를 3번 곱해볼까? 그럼 3루트 3이고,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3루트 3i가 나오게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얘 2번 곱할 거니까 루트 3 2번 곱하면 3, i 2번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플러스 3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번 곱할 거니까 그냥 루트 3i 쓰면 될 거고요. 끝났죠? 자, 그럼 우리 몇씩 곱할 거야? 3씩 가운데 곱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붙이면 돼요. 왜? 나는 어차피 얘가 음수가 아닌 그냥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계산 좀 해볼게요. 이 친구는 쭉 계산해 보시면 8분의 3루트 3i 마이너스 3루트 3i 얘네끼리 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 9랑 마이너스 1만 할 거니까 8만 남아서 얘는 1만 나오겠네요. 얘는 베타를 3번 곱하면 1이 나오는 거니까 3번 만에 돌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2가 되려면 둘 다 1하고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럼 첫 번째 베타 입장에서는 몇 번만 돌면 돼? 3번만 돌면 되니까 n은 첫 번째 무슨 배수?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왜? 3번 돌고 6번 돌고 9번 돌면 어차피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i를 보시면 1이 나오려면 몇 번 곱해야 돼? 4번을 더 곱해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4번을 더 곱하면 얘는 8의 배수로 우리가 맞춰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곧 8번 만에 1이 돌아온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8의 배수랑 3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죠. 왜? 최소인 자연수를 구할 거니까. 그럼 정답은 24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복수평면을 안 써도 선생님이 말한 루트 2랑 루트 3이 나오면 제곱하고 세제곱 정도 할 수 있는 건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fx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또 궁금해할 거니 당연히 f3이 뭔지가 궁금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천천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가족권 볼게요. f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한번 나눠볼게요. x세제곱 빼기 4x제곱 빼기 4x x죠, 그냥 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몫은 얘가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x 곱하기 x 빼기 1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는 fx제곱을 x 빼기 1에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니 q1x고 그때 나머지는 누구랑 똑같다? qx랑 똑같다라고 했으니 얘들을 잘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가족권부터 좀 보면 얘들아, 우리 당연히 나머지 정리 조금 이용할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얘네들은 x제곱으로 묶여요. 자, x제곱으로 묶어볼게. 자, x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4가 되겠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로 묶으면 x 빼기 4가 되면서 잘 묶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그럼 fx는 뭐예요? 얘는 x 빼기 4로 묶이니까 x제곱 빼기 1이 나와서 합차로 쭉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뭔가 1하고 0을 쭉 넣었을 때 뭔가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x 빼기 1이 두 개나 있다는 사실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묶어볼게요. 차근차근 묶어봤을 때 나는 x 빼기 1로 묶어주시면 x 빼기 4와 x 플러스 1 그리고 qx 플러스 x가 되면서 x 빼기 1은
fx는 f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요. 얘가 그대로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qx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마찬가지야. fx 제곱이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fx 제곱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x제곱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qx를 따지기 전에 얘를 넣을 건데 한번 봅시다. 얘들아, x제곱 넣었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제곱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x제곱 빼기 4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qx고 qx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x제곱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 자, 그때 얘를 x 빼기 1의 전체로 나눴을 때 보는 건데 우리 기본적으로 차수 비교하면서 들어가셨어야 되겠죠. 자, 뭔 말이냐? 이 2차잖아. 그럼 이 새끼 1차란 말이야. 1차 이해하겠죠? 따라서 ax 더하기 b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1을 대입할 거 아니니 1을 대입하시면 f1은 자, 여기다 1 넣어볼게. 1 넣으면 아까 뭐 나왔어? 0이 나왔잖아. 따라서 q1도 0이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ax 빼기 1로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 자, 다시 1을 넣었죠. 원래 얘를 1차니까 내가 ax 더하기 b라고 넣을 수 있는데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겠지. 왜? f1이 위에서 0이 나왔단 말이야. 또는 여기서 보면 되겠죠. 1일 때 0이 나오니 얘도 무조건 f1은 0,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으니 ax 빼기 1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qx제곱 대신에 a에 ax제곱 빼기 1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나는 이제 a만 정확하게 구하면 fx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럼 a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서 맞춰가야 될 거 아니야. 얘랑 똑같다 놓고 푸셔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 잘 봐야 돼. 자, 1로 올게요. 1로. f x 제곱은 잘 봐. 쭉 나열할까지 쭉 나열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x 제곱 빼기 1이 2개지. 자, 그럼 봐봐. a 곱하기 x 제곱 빼기 1이 2개 그리고 x 제곱 빼기 4 그리고 x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얘도 분배를 해주게 된다면 x 4제곱 빼기 x 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근데 나는 얘랑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x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했으니 식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얘를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보여요? 네, 여기요. 자, x제곱 빼기 1이 뭐냐면 x 플러스 1하고 x 빼기 1인데 그걸 각각 제곱했으니 얘로 묶어주시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니 잘 봐. 그럼 남는 거 쭉 쓸게. a 남았고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남았고요. 그 다음 x제곱 빼기 4 남았고요. x제곱 플러스 1 남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얘 몇 차예요? 2차죠. 그럼 얘는 4차니까 한 번 더 나눠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x 4제곱 빼기 x제곱을 x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얘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잖아. 나눠볼까? 그럼 얘는 x제곱이 와야 되겠고요. 따라올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플러스 2x가 필요해야 세제곱이 없어지겠고. 자, 천천히 가자. 얘네들이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마이너스 3x제곱이니까 뭐가 필요해? 플러스 2x제곱이 필요하지.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1차 확인할게요. 그럼 얘는 2x니까 2x랑 마이너스 4x 그럼 마이너스 4x 뭐랬니?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돼서 플러스 2x를 붙여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마이너스 2까지 붙여주시면 되겠다. 이 정도 나올 수 있겠다. 됐어? 자, 그러면 x 4제곱이 얘랑 똑같을 거니까 잘 보세요. 이 친구가 얘랑 똑같잖아. 그럼 둘이 묶어. 둘이 묶으면 x 빼기 1의 전체 제곱에 잘 봐. 이거를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그냥 m이라고 쓸게. m 더하기 요걸 n이라고 쓰자. 요 칙을 n이라고 쓸 거고요. 그때 나머지는 2x 빼기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2차에 1차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뭐냐면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왜?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 q1x가 여기 있는 q1x 그리고 나머지가 얘기했죠. 그럼 얘는 2로 묶었을 때 2x 빼기 1이니까 x 빼기 1의 구조도 맞고 a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자, a가 2가 나왔으니 f3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을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3 대입합니다.
그럼 9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여기에 3 대입하시면 3 빼기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됐어? 곱하기 Q. 요거잖아. 아까 Q 요거. 됐어? 여기다 뭐 넣는다고? 3 넣으니까 2 곱하기 2는 4가 나오겠지. 더하기 3 넣으니까 3 곱하기 2니까 6이 나오는 게 마무리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은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6에서 맞나요? 아, 마이너스 8이죠? 많이 버리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32에서 6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6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아, 나한테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fx랑 fx제곱을 잘 버무려서 둘이 똑같은 식으로 만든 다음 이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이 나머지를 구하려면 앞에 있는 이 나누는 식으로 잘 맞춰주시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식을 변형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또 들어야 되냐? 아, 내가 나누는 식은 2차인데 나머지가 4차니 한 번 더 나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됐어? 자, 기본 개념은 안 바뀌지만 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알아요. 여기가 좀 어려운 파트인 것도 아는데 연습을 해보면서 자꾸 본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1 12회도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때요? 할만하십니까?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자, 알아요. 할만하지 않은 거 알지만 근데 모든 문제가 할만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자, 앞에 충분히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 오답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답할 때 그냥 막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돼? 내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와 와, 얘는 다 10% 내가 못 풀겠는 문제, 또는 아, 이거 조금 공부하면 되겠는데 라는 문제를 잘 구별해서 비율을 잘 정해야지 그냥 막 한다고 늘진 않아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 오답 잘 해주시고요. 우리는 11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